자,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수비학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동양에도 수비학이 있고 서양에도 수비학이 있습니다. 근데 동양의 수비학은 기본적으로 뭐 구성학이라든가 매화 역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학문으로서 이렇게 독립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서양에서는 그러한 거를 다 뭉뚱그려서 수비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수비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성명학과도 수비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문구들을 숫자로 해석을 해 가지고 뭐 네로다, 이 네로의 아주 흉악한 항제라든가 뭐 히틀러라다, 이러는 사람들의 알파벳을 조합해 보면 숫자로 666이 나와요. 666. 그래서 이제 결국 악마의 숫자다라는 개념으로도 나올 정도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숫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운명적 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태인적 숫자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수비학적인 한 갈래에 속하는 거고요. 원래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칼데라 수비학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곳에서부터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또 그 후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수비학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제 점성학과 타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수비학적인 어떤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수비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 수비학, 우주와 타로 이야기, 그래서 이 타로와 수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냥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비학이라는 그냥 숫자 누름이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이제 생각해 봐야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 내가 생년월일을 더해보니까 운명수가 뭐 3일이더라 1일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그게 뭐 진짜 그냥 말장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우주의 원리 그러면 물리학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 이러는데,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물질적인 이제 과학관,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과학에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겉표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현상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지만,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역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요.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때로는 이제 원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마디에 의해서 무슨 게놈의 어떤 의학적인 공부, 이런 공부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고, 그 궁금한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제가 처음부터 무슨 뭐 귀신에 홀려서 역을 공부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쪽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쪽 학문을 하게 된 스타일이 계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문을 계속 하다 보니 역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가간 스타일이라서, 어찌 보면 우리 교수님하고는 좀 약간 반대 스타일이에요.
교수님은 뭔가 이렇게 연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영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에 공부를 하게 되는 케이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영적인 거더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마도 제 얘기와 교수님 얘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짬뽕해서 들으면 그 중간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제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또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교수님도 또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인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아는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의 다가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어떤 현상이라든가 놓고 하는 거. 다만 그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대 과학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과학과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과학을 뉴턴적인 아주 물질적인 과학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처음엔 이 공부를 부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잘못 알고 있었던 자 스스로의 과학관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보여지는 이 신비한 것이야말로 과학적이구나라고 지금 거꾸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의 강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요,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또 그 카페를 하나 해서 이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동영상들을 또 제가 모아놓은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카페에 들어와서 그런 걸 또 보시면 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사람들의 과학자의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또 진짜 내노라는 과학적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해준 얘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더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이제 유진 타로 아카데미라고, 유진쌤의 타로 아카데미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그 과학적인 지식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이 강의 때 여러분들이 뭐 다 모든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의식만 바꿀 수 있는 기초만 가지고, 의심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알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별로 그렇게 시간에 저는 연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타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학, 수비학, 우주,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하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사원소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세상이라는 게 진짜 사원소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역학적인 동양에 있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4개와 5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나, 기본적으로 동양은 5개의 원리, 그걸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4개의 원리, 이걸 사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차이가 나는데, 이 하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동양에서는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5개의 우주적 원리가 있고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 그 다음에 수, 화풍이라고 하는
네 개의 원소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와 연관이 진다면 화는 화로서 똑같고 그 다음에 수는 수로서 똑같은데 이 금과 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만 다른데 바람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이 금과 연관이 돼요. 금이라고 하는 요소. 근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화도 물질이요, 토도 물질이요, 금도 물질이요, 수도 물질인데 유일하게 목만 뭐냐면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에다가 무엇을 추가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을 추가했기 때문에 오행이 된 거지 이 사원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같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면 동양과 서양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르다. 동양은 생명을 우주의 원리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사원소가 기본이고 플러스 생명의 원리가 추가된 것이 동양의 오행이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동양과 서양이 가깝고 거의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시간에 다시 할 생각은 없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물론 타로와 사원소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된 강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수비학이고 동양에서는 뭐가 있냐면 매화역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얘기. 그래서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같이 다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수비학도 1에서부터 9까지를 기반으로 한 자연수를 활용한다면 구성학 또한 1에서 9까지를 활용하고 매화역수에서 1에서부터 9까지의 수를 활용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9개의 세상에 9개의 숫자인데 사람들마다 자기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1번에서 9번 사이에. 근데 1번에서 9번까지 그 숫자 사이에서 뭐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하나의 고유한 운명적인 리듬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턴. 우리가 이제 요즘 용어로 패턴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파동과 같은 거예요. 파동과 같은 겁니다.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왜 중요하냐? 이 파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동이 1번 파동을 갖느냐 아니면 뭐 2번의 파동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부터 9번까지인데 9개의 파동의 요소가 있는데 이 9개의 파동의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놨을까? 옛날 사람들은 그건 다 관찰에 의해서 해놓은 거고 나름대로 원리에서 해놓은 건데 이 9개의 이 파동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수비학으로 들어가는 기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래요.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강의에서도 운명에 대한 얘기, 숙명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이 숙명적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숙명적 숫자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공통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는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의 자기 숫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운명의 숫자를 바꿀 수 없느냐? 이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숫자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렸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뭐 무슨 짓을 해도 내 운명 그대로 살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명에 대한 생각을,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내가 태어나서 결혼은 몇 살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직장은 몇 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뭐 관직은 무엇을 갖고, 그 다음에 자식은 몇 명을 낳고,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 운명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파동, 패턴을 말하는 거지, 내가 몇 살에 나는 17살에, 아니면 내가 21살에 결혼할 운명이야, 나는 33살에 이혼할 운명이야, 이런 의미로서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운명의 숫자를 가져도, 똑같은 운명의 숫자를 가져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리듬은 똑같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흐름은 있지만, 그리고 흐름이 9종류밖에 되지 않지만, 똑같은 운명의 숫자, 1번의 숫자, 2번의 숫자, 3번의 숫자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24살에 결혼하고 32살에 이혼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신은, 자연은 이혼이 뭔지 모릅니다. 돈 100억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그 원리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100억의 삶을 태어났다라고 지정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지금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100억짜리 운명이다, 10억짜리 운명이다, 아니면 이혼할 운명이다, 아니면은 뭐 결혼해서 잘 살 운명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명수 1번, 운명수 2번, 운명수 3번은 네가 24살에 결혼하고 32살에 이혼한다라는 그런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